6월 넷째 주 이슈 사건 두 번째입니다. 25일 공공시를 기해서 음주운전,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즉 말하면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맥주 한 잔만 간단하게 먹고 운전해도 무작정 적발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동안 그 음주운전은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만 음주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제2의 윤창호법에서는 확 낮췄습니다. 0.03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0.03이라면 소주 반 잔만 마셔도, 그러니까 입에다가 알코올기만 이렇게 입에 댔다 그러면 어쩌면 그냥 바로 음주 측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0.05%에서 0.03%로 낮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는 만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0.10%였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거를 낮췄습니다. 0.08%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는 0.08%만 나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진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 잔 마시고 뭐 1시간 자다가 가도 걸린다는 거예요. 0.03%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술은 딱 입에다가 입술에 닿는 순간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또 처벌도 바뀌었습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은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요. 징역을 5년으로 2년 늘렸고요. 벌금 1,0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상한선이 징역 5년 이상, 그 다음에 벌금 2천만 원 이상으로 형량도 2년 더 올라가고 벌금도 2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아니 오늘 아마 밤 10시부터일 겁니다. 새벽 4시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흥가라든지 유원지, 이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에는 또 자동차 전용 도로도 한대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속도로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오로지 다닐 수 있는 이런 데에서도 딱 막아놓고 진출로 출입로에서 다 조사를 음주 단속을 하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토요일에는 매월 한 번씩 전국 동시 단속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할 거고요.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아침 시간에 게릴라식으로 음주 측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전날 술 잔뜩 먹고 와서 이제 무사히 잠잤고 아침에 눈 떴으니까 이제 뭐 차 끌고 나가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했다가 아침 시간대에 음주 측정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대폭 음주 단속이 기준이 강화됐다는 거 인식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뭐 절대 다수의 분들이 앞으로 그동안 안 그랬겠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뭐 술 한두 잔 정도 마시고는 뭐 조금 한 20-30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그거 잊으셔야 됩니다. 일단 입에 술을 댔다 그러면 그냥 아예 운전대는 안 잡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세상에서 요즘 최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그 비싸고 돈 들여서 기분 좋게 마신 술 먹고 음주운전해 가지고 적발돼서 처벌받고, 잘못하면 교도소 갈 정도 처벌받고 사정사정하고 부끄럽게 남들한테 인식돼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사고 내면 본인은 죽는 건 괜찮아요. 멀쩡한 그 선의의 피해자 제3자까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몹쓸 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가장이 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면
그 가장한테 의지하고 있던 그 여러 명의 그 또 가족들의 인생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범죄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강력하게 그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거 인식하시고 절대 음주운전 하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돈은 대리운전 비용입니다. 대리운전 비용에 대해서는 그거 1, 2만 원 아끼다가 2천만 원, 2억 원도 쓸 수 있어요. 그 이상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음주하고 나서 대리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끼시지 말고요. 그 돈도 아까우시면 아예 드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친 김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아파트 입구에 간 다음에 입구에서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 왔으니까 거기서 돈 조금 주고 그냥 가세요. 내가 알아서 여기 이제 다 왔으니까 운전할게요. 그러면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 다른 타인의 차량을 그 파손해 가지고 적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도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도로로 규정하는, 그리고 또 그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음주운전죄로 처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소 귀찮더라도 대리운전하는 분들한테 완벽하게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주고 가시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인정에 그 또 그 현혹되셔서, 어떻게 보면 현혹이에요. 아이고 이 정도까지는 그냥 대리운전하는 분 한 푼이라도 빨리 가서 더 벌게, 또 인정 때문에 그런 경우 있는데 절대 그거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슈가 된 사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유로에 그 4차로 도로에서 그 중앙선 바로 옆에 2차로에다가 배우 한지성 씨인가요? 그 여배우분이 남편을 그 옆자리에 태우고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비상 깜빡이만 켜고 거의 2차로 상에다가 차를 세우고 남편은 내려서 1차선을 가로질러서 그 가드레일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뭐 소변을 봤다 하고요. 그 여배우는 내려서 차 뒤편으로 와가지고 기지개를 켜고 이러는 과정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1차 추돌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추돌이 되니까 그 사람이 옆쪽으로 튕겨나갔잖아요. 그 튕겨나간 거를 뒤에 따라오던 올랜드 이거 SUV 차량인가? 그분이 제 차 깔아버렸죠. 그 바람에 현장에서 그 여배우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 논란이 많았었어요. 과연 왜 그 2차선에다가 갓길에다 세우지 않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그 2차선에 차를 세웠을까? 이거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은 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내려서 1차선을 가로질러서 가드레일을 넘느냐, 그래서 소변을 받느냐, 이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경찰에서 그 여배우의 한 씨의 그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검 결과를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때문에 그 현실 감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2차선을 갓길인 걸로 인식하고 비상 깜빡이 켠 상태에서 세운 걸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소변이 급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내뛴 건데 결국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사고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결국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이런 경우는 입건은 합니다. 입건을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입건한 다음에
그 배우 한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요. 아마 다만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술을 먹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아내가 본인이 술 취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음주운전 하는 거 방조하고 온 건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서 아마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여배우를 추돌한 택시와 그 올란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기존 기존 속도가 100km/h예요. 그렇다면 100km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런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추돌을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그 당시에 뭐 스키즈 마크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120km 정도로 과속해서 운행하는 바람에 앞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래서 아마 그 두 사람도 입건해서 과속 부분 이게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험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2차선에 세워놨던 점 뭐 이런 거 등등이 참작돼서 뭐 과실 책임에서는 많이 현저하게 도움을 받을 걸로는 보입니다. 뭐 6대4라든지 뭐 7대3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과실상계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을 걸로 보이지만 과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건돼서 처벌은 면치 못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된 두 건을 제가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경각심을 좀 주고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 사건 의뢰를 보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가지고 처벌받는 사례가 있으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슈 사건 두 번째로 이 음주운전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